이제 제주의 어떤 자연과는 좀 다르게 제주 역사에 대한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주 4.3 사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면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들어봤고 더 깊게 아시는 분도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제주 4.3 사건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그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45년 그 해방 직후의 제주도는 여러모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제주도민들의 상당수가 아무래도 일본과 가까워서인지 일본으로 노역 등으로 이제 많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일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됐는데요. 거의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이 그때 이제 귀향을 하면서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생필품이나 이제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마치 지금 미중 갈등도 지난 20여 년간의 세계화 시대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이제 세계화가 끝나면서 서로 이제 부족한 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비슷하게 이제 제주도 사회가 이제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그래도 제주도민들 위주 자치회의 인민위원회라는 게 꾸려져서 어느 정도 자치정부 역할을 하면서 이제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꾸려나가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계속 갈등이 축적되고 특히나 당시 이제 미군정 하에서 남북이 분단된 채로 이제 각각의 독립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반대하는 꼭 제주도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시위들이 있었고 들의 문제와 또 이렇게 불안정했던 여러 가지 사회 상황 등등이 겹쳐서 47년 3월 1일에 이 관덕정 앞에 대규모 광장에서 3만여 명의 제주도민들이 모인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위를 하고 나서 가두 행진을 하는 과정에 시위대 측의 어린 아이가 그 경찰의 말에 치여서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경찰이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이제 지나가자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과 이제 물리적 충돌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총을 쏘는 일이 생겨서 6명이 이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극도의 이제 분노가 표출되게 되고 그 분노의 등을 업어서 이제 남로당 젤이 여기에 이제 관여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제주 4.3 사건의 시작을 최근에는 이 1947년 3월 1일 있었던 3.1절 발포 사건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3월 10일에 그러한 분노를 표출하고자 제주도에서 민뿐만이 아니라 관까지 함께하는 30 총파업이 발생하게 돼서 95%의 기관들이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총파업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남한 쪽의 치안 등을 담당하고 있던 미 군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미 군정의 초기 조사 내용은 남로당의 선동과 경찰의 발포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렇지만 이 사건의 사후 처리의 과정에서는 경찰의 발포는 사라지고 남로당의 선동만 남아서 남로당원의 색출에만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 등이 전원 외부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서북천년당 같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는 외지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검거 작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일부는 고문치사로 사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민심이 이제 흉흉해지면서 제주도는 금세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남로당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도 의심을 받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유지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자 이제 남로당은 어쩔 수 없이 자기네 조직이 노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잡혀가고 죽고 하면서 이제 제주도 내의 남로당 조직이 이제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남로당 350여 명의 무장대들이 12개의 경찰서를 무장 공격하는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줄여서 말하는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장 봉기가 발생하게 되자 그것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여러 이제 진압 세력이 제주도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요. 초기에는
항상 제주도에서 이런 큰 민중 봉기나 갈등이 생기면 먼저 평화 협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제주도는 큰 섬이기 때문에 힘과 힘이 부딪혔을 때 많은 인명사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 협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도 이 구연대장 김익렬 중장이 산간 지역에 삐라 같은 걸 뿌리면서 대화를 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남로당의 김달삼 대표와 중간산 지역에서 만나서 4월 28일에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쯤 해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어떤 냉전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미군도 이것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5월 1일 오라리 방화 사건이라는 이 오라리 지역에 갑자기 젊은 청년들이 들이닥쳐서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가 이제 남로당 측에서는 서북청년당 소행이라고 하고 서북청년당 측에서는 남로당 소행이라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켰는데요. 결국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서북청년당의 소행임이 밝혀졌고요. 이런 식의 협상이 결렬되고 이런 식의 갈등을 더 촉발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상당히 쉬운데요. 저는 이걸 보면 과거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엄청난 이제 군인이었고 전쟁 영웅이었는데 총리가 된 다음에는 반대로 이 평화의 전도사가 되어서 팔레스타인과 함께 평화 협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평화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요. 그러는 찰나에 이스라엘의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뒤로 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경직된 상태로 서로 간의 테러를 주고받으면서 최근엔 전쟁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평화 협상의 시도는 어려운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아서 제가 이 상황이 생각나서 짧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협상은 격렬됐지만 약간은 이제 소강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뒤로 미군정이나 남한의 한반도의 주도 세력은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이제 집중하게 되고 또 이 남로당의 김달상 대표도 북한의 해주에 그 공산주의 무슨 회의 같은 데 참석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면서 약간은 그 소강된 상태로 지나게 됩니다. 물론 제주도에서는 투표가 정식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치안이나 상황이 안정되지 못해서 제주도는 이런 총선거라든가 그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미군 정하에서 여러 지역의 문제 중에 하나로 제주도가 받아들여졌다면 어쨌든 육지 내에서의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 투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로당 세력이 있는 제주도에서의 사건은 어쩌면 이 중앙 정부에 대한 정통성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승만 정부는 대대적인 진압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하나로서 20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에 있던 우리 군인 국군에게 제주도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국군 내 일부 세력들에서 같은 동족에게 총을 던질 수 없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상급자를 살해하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여순 반란 사건, 요즘은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제주도로는 여러 군대나 부대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제주의 이제 긴장감은 극도에 달하게 되고요. 11월 17일에는 제주도의 전역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지역 초토화 작전이라는 것을 펼쳐서 해안가 수 킬로미터 이내의 곳에는 모든 마을을 불태우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은 공비로 간주해서 사선하거나 체포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이제 취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진압 작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남로당 세력, 무장대 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12월 31일에 제주도 계엄령은 해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극도의 이제 긴장감은 지속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2049년 1월 17일 날 이제 북촌리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해안가 마을이었지만 낮에는 이제 진압 세력, 진압군, 국군의 이제 어떤 관할 통제하에 있다면 밤에는 또 이제 무장대 세력이 내려와서 마을에서 뭘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
무장대에 의해서 군인 2명이 사망하게 되자 그 마을 전체를 사람들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제 사살하는 이제 그런 북촌리 사건이 되겠고요. 그야말로 이제 극도의 갈등과 공포 속에서 양측에서 이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 사망을 해서 이렇게 애기 무덤이라는 것이 그 북촌리 그 너분숭이 그 공원에 가시면 평화공원에 가시면 이제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지속적인 이제 진압이 이루어지면서 2049년 6월 7일에는 이 김달삼 대표 이후에 총책이었던 이덕구를 이제 사살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4.3 사건의 어떤 큰 물리적 충돌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발생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다시 이 4.3 사건은 연장되게 되는데요. 이 북한과의 이제 전투를 하고 특히나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면서 수세에 몰리면 더욱더 이제 후방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과도하게 돼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4.3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을 미리 검속해서 그들을 그냥 죽인다던가 혹은 4.3 사건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형무소로 수감된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뒤로 한국전쟁이 휴전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면서 이 54년 9월 21일 거의 이제 한 8, 9년 만에 한라산 금족구역은 이제 해제가 되고요. 그 뒤로 일부 무장대가 체포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제주 4.3 사건의 어떤 물리적 사건들의 그런 흐름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제주 4.3 사건의 결과로 14,442명이 이제 사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한 2, 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숫자고요. 당시 제주 인구의 이제 10분의 1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4.3 사건 하면 4월 3일 날 발생한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제주 사회는 엄청난 경직된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살아오는 이제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요. 그래서 작가 김석범 선생은 이 사건을 제주도민들은 알지만 그냥 몰라야만 했던,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린 제주도민들은 주검 같은 존재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뒤로 거의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태로 있다가 제주도 출신의 현기영 작가가 1978년에 이 북촌리 사건을 소재로 한 순이 삼촌이라는 이제 소설을 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현기영 작가는 중앙정부에 끌려와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뒤 202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이 작별하지 않는다로서 또 묘사를 했고요.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이 하얀 전쟁과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의 감독 정지영 감독님이 내 이름이라는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있어서 영화로도 이제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90년대 이후로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정부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제 정식 보고서 같은 것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을 만든 남로당, 제주도당 주도의 무장대와 또 서북 청년회, 그리고 초토화 작전을 했던 군 지휘부,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런 사건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약간의 방조, 부족힘 등이 있었던 미군정의 책임을 이제 모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 세력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가담하거나 방관, 조장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 결과를 하였습니다. 저는 뭐 이 사건은 그냥 이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제주도에서 그럼 왜 일어났는가를 한번 따져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주도의 전체 역사와 그때 있었던 제주 4.3과 비슷한 그러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주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탐라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쯤 해서 제주도 이제 해안가 주변에 약간의 문명을 이루고 살았고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농경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생산량이 풍부해지면은 이제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어떤 나라 비슷한 걸 이루고 해서 이런 삼성열 같은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이제 탐라국의 형태로 이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탐라국은 신라가 선덕여왕 아주 이제 크게 이제 번창하려고 하던 시기에 이 신라 경주의 황룡사지 구축 목탑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이제 층마다 이제 주변 나라를 이제 했는데 1층은 이제 본인의 나라 신라, 그리고 2층 백제 고구려고요. 6층이 이제 탕나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제주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서 표현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런 이제 황룡사지 구축 석탑은 이제 돈 떠서 이 중문 관광단지 가보면 황룡원 호텔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음각 형태의 건물이 있어서 아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저는 이 관광지를 잘 꾸미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탐라국 성태로 지내오던 제주가 이제 1100년경에 이제 고려의 복속이 돼서 고려의 한 지방으로 이제 됩니다. 이렇게 지내오던 과정에 고려 자체가 1250년 정도, 59년에 원의 간섭기 시대로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당시 원 간섭기에 제주도는 조금은 어떠면 특별한 대접이라고 할까요?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제주도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반도와는 다르게 탐라 총관부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마치 본인들의 직속 점령지처럼 이렇게 관리를 했고, 특히 이제 제주도에 이제 군마를 기를 목장을 많이 세워서 이제 군마를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군마를 기르는 사람인 몽골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그들을 이제 모코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주해 오게 되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100여 년에 가까이 제주도에 살면서 본인들끼리도 결혼하겠지만 이제 제주도 주민하고도 혼인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목코인들 중심의 제주도는 한반도 중앙정부도 원나라의 눈치를 보는 정부고, 제주도도 이제 원나라 사람이 이제 목코인들이 주로 지배 세력으로 있는 지역이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되면서 이제 특별한 문제는 없이 이제 지내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목코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인 몽골을 등에 업고 이제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지배계층 노릇을 해왔겠죠. 이제 그렇게 지내오던 과정에 이제 100여 년이 지난 뒤에 원나라가 이제 서서히 쇠퇴를 하게 되고 고려 공민왕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 이제 반원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 간섭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주도와 한반도, 고려 사이에는 이제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거에 친원이 아니라 친원인 목코인과 반원인 이제 공민왕 사이에 이제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몇 가지 부딪힘이 생기자 이제 지속적으로 고려는 이 제주도, 특히 묵호 세력을 제압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워낙 멀고 또 거대한 땅에 나름대로 세력을 축적하고 있는 목코인을 쉽게 해결하지 못해서 한 번은 백척의 전라도 군대를 주어 보냈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해결도 못하고 오고, 그러면서 괜히 국제적인 문제만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쇠퇴하는 원나라였지만 그래도 자기네 뭐 같은 민족이라고 쓴 목코인을 지원하면서 이제 갈등이 촉발하게 됩니다. 그러는 찰나에 이제 명나라가 점점 힘이 세져서 원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려면 이제 말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공민왕의 이제 고려는 그 명과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었고, 따라서 이제 명나라 측에서 고려에 군마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공민왕은 군마를 가장 많이 기르는 곳인 제주도에 군마 몇 필을 납필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목코인들은, 사실 목코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상인 원나라를 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길러서 명나라의 말을 바친다는 게 이상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 명령을 이제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도 회의를 거쳐서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무력 진압을 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목코의 난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난은 고려 중앙정부와 제주 지방 세력 간의 이제 전쟁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려군은 2만 5천여 명의 군사와 314척의 전함,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영 장군을 지휘관으로 해서 이제 꾸렸고요. 이 전력은 당시 고려군의 80%의 전력이었다고 합니다. 목코인은 기병 중심의 3천 명의 석진리 필사 등 3명의 이제 지휘부를 바탕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항상 이런 난이 쉽게 발생해도
이 과정에서 이 육지에서 오랜 시간 배를 타고 오는 고려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싸우지 않고 해결해 보려고 최영 장군도 이제 몇 가지 사절단을 보내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지와 군사를 모두 이 목호인들이 죽여버리게 되면서 최영 장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싸움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상륙을 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사실 또 부담되겠죠. 군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상륙을 안 하고 피하려고 하니까 최영 장군이 그 안격을 거부하는 장교 한 명을 이제 죽이면서 북돋는 행위를 하고, 그러고 나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려군이 상륙을 하여서 이제 목호인을 전쟁을 하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정규군인데 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 목호인들이 당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쪽 새별 오름 쪽으로 피했다가 그다음에 점점 몰려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 앞에 있는 이제 범섬이라는 곳까지 이 지휘부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섬이 어디냐? 우리 종종 이제 제주도 여행할 때 들어보는 더 그랜드 섬 오름 호텔 앞에 있는 바로 요 섬이고요. 그래서 요 해안가를 산책할 수 있는데, 산책하다 보면 이런 여기에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으면서 여기 내용이 적혀 있고, 이 최영 장군이 여기서 쇠사슬을 통해서 배를 묶어서 저 범섬에 있던 마지막 목호인 세력을 제압했다. 이제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더 그랜드 섬 호텔 안에 보면 범섬홀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혹 심포지엄 같은 것들을 하죠. 이제 그런 것에 이름이 나온 그 기준이 되는 섬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로 이제 피했다가 이제 다 일망타진된 이제 목고인 세력이어서 이제 최영 장군은 그래도 이제 속전속결로 사실은 잘 본인의 임무를 이제 완수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목호인들이 많은 제주도인과 이제 관계를 맺고 그랬겠죠. 그래서 사실 목호인만 추려서 죽인다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조금만 의심이 되거나 그러면 마구 이제 다 이제 사살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수의 제주도민들이 함께 희생돼서 당시 제주 인구의 절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 4.3전까지 가장 많은 희생자였고, 비율로 따지면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때도 외부에서 들어온 미군정이나 서북청년단이나 군인들은 이 제주도민이 모두 남루당에 붙은 빨갱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당시에 진압 작전을 펼쳤는데요. 그런 면과 어쩌면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제주도민은 되게 소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좀 역사적 추정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목호의 난은 사실은 제주도 역사에서 이제 큰 사건인데, 아무래도 한반도 전체 역사로 보면 이제 크지 않아서인지 사실 크게 알려지거나 다뤄진 적이 없어서 이것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드라마나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다만 요 정도전 드라마 보면은 초기 이제 공민왕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공민왕이 이 목호에 난 진압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장면에서 제주에 가 있던 최영 장군 역을 했던 서인석 씨가 이제 급히 말을 타고 개경으로 상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바로 목포의 난을 이제 진압하고 서인석 최영 장군이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계속 이 육지와 제주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이해관계들의 이제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큰 민중 분기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수의 난으로 잘 알려졌지만 이제 공식 명칭은 이제 신축항쟁, 뭐 제주항쟁, 신축밀란, 뭐 신축교난 이렇게 이제 말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신축항쟁의 배경은 이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제 제주도는 이제 조선 자체가 이제 뭐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이제 쇠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폐한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세금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나라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맨 아래에 있는 사람부터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수탈하기 시작하죠. 자기들은 조금 더 늦게까지 버티면서. 그래서 이 제주도라는 곳은 엄청난 이제 세금 폐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이제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제 대한제국으로 오면서 병인 양요 후에 프랑스 천주교 신부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공식화되고 위세를 갖게 되면서 대단한 이제 특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종한 천주교도인들도 같은 특혜를 받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특혜와 함께
이런 세금을 걷는 일 같은 거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 제주도민들과 육지 그리고 천주교 일부 신도들 등등이 이제 갈등이 쌓이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제주 대정현이라는 그래도 이제 현이 설치된 그래도 이제 큰 고을이었던 여기서 일부 천주교인들이 마을 주민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이제 교당으로 숨어버리면 그걸 수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황당한 일이 좀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민들은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민들끼리는 자신들을 지키고자 이제 상무사라는 것을 조직해서 하게 되는데 이 상무사 조직과 천주교도인들 사이에 이제 테러가 발생하면서 서로 총을 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민들이 죽기도 하고 또 이 상무사의 지도부를 무장한 천주교도인들이 잡아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갈등이 표출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제주도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이대로 참고 살 수는 없겠다 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당시 대정현의 관노였던 이재수라는 25세 청년을 지도자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는 이제 장두라고 하는데요. 이 장두라는 이제 제주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앞장서서 이제 리더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 갈등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제주에서는 의견을 모아서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탄원서를 해서 이제 한양 조정에 갖다 바치면 물론 그걸 보고서 합당하면 이제 그걸 이제 들어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의사를 표출하는 거는 엄형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이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고 그 폐해는 시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바로 그럴 걸 하는 사람을 이제 장두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때는 25세의 이 관노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중인에 가깝고 이제 이방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이제 똑똑하고 사람이 잘해서 이제 이게 추대가 된 겁니다. 지역 유지들에 의해서 이 추대된 이 이지수라는 청년이 이제 무장봉기의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 이 이재수 생가라는 데가 조그맣게 우물터 옆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1만여 명에 가까운 이제 민중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쌓였던 분노가 컸고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진 이 1만의 군사가 이제 이 제주 역사의 중심인 이 제주목을 가서 어떤 그런 걸 자기네 뜻을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로 향하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제주목의 이제 제주 성은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닫게 되고 이 봉기된 이 무장 세력은 황사평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던 제주목 관아 안에 있던 이제 이런 행정 관료들과 또 이제 천주교 신부들 또 이렇게 놀래서 그쪽으로 피신한 천주교도인들 등등이 이제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천주교 신부 같은 경우는 인천 제물포에 있던 그 프랑스 함대에 급히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 연락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행정 관료들은 이제 수도에 한양에 연락을 해서 이런 사태를 알리고 하면서 겉으로는 다시 이제 평화적 협상을 하면서 끌면서 그런 이제 연락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제주성 내부에 있던 내부자들이 이제 문을 열어주면서 이 봉기 세력은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아직 중앙정부와 프랑스 함대는 도착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제 무혈 입성된 이제 제주목 관할을 이 봉기 세력이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평소에 분노에 쌓여있던 이 세력이 사실은 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인 이 300여 명의 천주 교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처형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분노에 쌓이면 안 된다고들 말들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일 뒤인 5월 31일 프랑스 함대와 신임 제주 목사가 이제 입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등한 이제 무력을 갖춘 정규군과 프랑스군이 이제 오게 되면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이제 이 봉기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일반적인데요. 다만 이때는 이 신인 제주 목사가 그러한 것을 너무 우려한 나머지 프랑스군에 의한 학살을 막고자 호소를 하게 되고 이 프랑스군에게 그래서 대규모 살상을 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참 고종을 되게 싫어하지만 어쨌든 고종이 했던 그 주변 정치 세력이 했던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금 종교 폐해 시정을 빠르게 이제 약속을 하고요.
그렇게 되자 이재수 역시 이제 냉정을 되찾고 이 제주도민의 봉기 세력을 해산을 하면서 그 장두의 어떤 그런 상황처럼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하고 자수하면서 이 항쟁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어린 청년 혼자를 할 수 없어서 양반이었던 강우백과 오대연이라는 분도 함께 자수하면서 본인들도 이 이재수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함께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재수, 강우백, 오대연 이 세 분은 이제 서울로 압송되어 당시는 이제 대한제국 시대라서 이런 신식 재판이 이루어질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교수형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 3명이 모든 책임을 졌고 이외의 모든 사람은 일체의 처벌을 받지 않아서 이재수의 이제 누이도 있습니다. 누이도 다 살아서 1982년도까지 생존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이제 이 황사평에 진을 쳤는데요. 이 황사평 진을 친 곳에 이 300여 명의 희생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이때는 희생된 천주교도인들이 이렇게 묻히고 묻히게 되고 또 여기를 이제 천주교 이제 그 성지처럼 이렇게 이제 현재도 이제 꾸려진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돌아본다면 김동현 문학평론가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의 공동체적 질서가 외래 문화에 의해 위협받고 그것을 지키고자 또는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자 이제 노력한 사건이라고 이제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러 이제 목포해난이나 다른 여러 제주도의 참사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대량 첨사를 막은 책임자들의 사후 처리가 저는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 원인이 이 단순히 이제 제주도민과 천주교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하면 단순히 이제 그 타락한 천주교도인과 제주도민들 사이에 이제 갈등으로만 이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 이면에는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떤 세금 폐해 그리고 천주교 뒤에 있는 프랑스 그리고 제국주의 세력의 그런 영향 그리고 토착 문화와의 갈등 등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펼쳐진 것이지 이런 단순히 어느 한쪽을 이제 문제시 여기듯이 이제 원인을 파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이상하게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거의 이제 대부분에게 안 알려졌는데 역시 제주도 출신의 현기영 작가가 83년도에 변방의 우짓는 새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98년도에 이정재 시문화 당시 최고의 하이틴 스타였던 이 주연으로 이 40억 원에 그 가까운 대규모 대작인 이제 이재수의 난이 이제 영화화됐는데 영화는 망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알려지는 이제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주교와 제주도민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피상적인 이해만 본다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쭉 갈등을 해오다가 이제 120여 년이 지난 2021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황사평 평지에 그 화해의 탑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화해하는 그런 것이 세워졌다고 해서 참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큰 제주 아픔의 역사를 제주 4.3 사건부터 해서 목포의 난, 이재수의 난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 제주만의 어떤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제주만의 특별한 조건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주는 그 지정학적 특징은 섬이라는 것으로 이제 대표될 수 있겠죠. 섬은 육지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육지와 조금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쉽고 또 육지의 그 공권력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이제 큽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영화로 보면 혈의 누에서 보면 배가 침몰하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러 갔던 이 조사관이 사실은 이 섬 안에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큰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혹은 주제는 좀 다르지만 이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에서도 이 약간은 폐쇄된 이 섬에서 이 남성들에 의해서 몇 가지 이렇게 악행이 저질러졌지만 그것을 이제 공권력이 어떤 해결을 하지 못하는 사실 그런 식의 어떤 약간의 폐쇄적이고 육지와 다른 환경 혹은 육지와 다른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갈등과 피해가 그러면 모든 섬마다 다 똑같냐?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섬의 지정학적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크게는 이제 육지와의 거리 혹은 이제 섬의 크기에 따라 그 갈등 피해 정도가 이제 보여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로 이런 추자도나 거문도 같은 섬은 육지와 이제 크게 떨어져 있어서 육지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워낙 작은 섬이고 많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또 육지에서 마음 먹으면 아주 큰 사상 없이 이런 상황을 또 정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진도 같은 섬은 아주 큰 섬인데요. 그래서 바람도 많이 살고 그렇지만 육지와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육지와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일 테고 설사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육지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금방 이곳을 또 이제 점령하고 이렇게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지만 규모가 작고 혹은 규모가 크지만 육지와 가까운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보통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육지랑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일부 다르고 해서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쉽고요. 또 물리적으로는 거대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주도 역사에 있어서의 외지인에 의한 제주도민의 이런 피해는 바로 이제 이런 두 가지 조건이 기본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 그리고 아주 큰 규모라는 이 섬의 조건이 위해서 이 육지와의 이해관계가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그 이해관계가 목포에 나는 경우에는 한반도 지배 세력의 변화인 거고요. 이재수에 나는 개화기와 외세의 관여 그리고 제주 4.3에서는 여러 정치 세력의 갈등 등이 이제 만들어낸 것이고 이러한 이해관계 차이에 의해서 그 물리적 충돌이 규모가 큰 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것을 오히려 이제 촉발시키고 키우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의 농간도 일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그 이유는 물리적 거리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지금 뭐 하루에도 수백 대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반복하면서 사람의 교류가 오가고 있고요. 또 대형 선박이 오가면서 물자나 그런 게 이제 육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물리적 거리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보 네트워킹이 더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주는 이 한반도와 묶여서 하나의 이제 영토, 하나의 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것들이 앞으로는 발생할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픔 갈등의 역사는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제 또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갈등, 분노 그런 것들 치유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이제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이 섬이라는 전체에 봐서도 그대로 연결이 돼서 이제 지금은 아픔 갈등이 오히려 이제 평화의 섬으로 관여하게 되게끔 이렇게 많은 노력들이 이제 있고요. 이제 제주도의 어떤 자연과 그 다음에 제주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게 한반도에서의 제주도는 매우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특별한 다양성을 주는 공간이고 그래서 다른 데 가는 것과 다르게 제주 간다는 거는 약간은 외국 가는 느낌과 좀 비슷하죠. 바다를 건너 비행기를 탄다는 것도 그렇고 가보면 이제 토양 색깔도 다르고 돌도 모양도 다르고 엄청난 한라산이 어디서든 보이고 또 기후가 아열 때부터 눈 덮인 한라산이 있고 내리면 이런 야자수 나무가 가로수를 하고 있고 또 문화는 그 특별한 제주도 같은 것이 있어서 한반도의 다양성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다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현재는 아주 많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그것의 시작점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졌던 제주특별법이 있어서 제주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고 외국인 투자가 막 활성화되고 하면서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제주도가 이제 한때는 되게 많은 이제 각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름 제주도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정도까지만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고요. 그래서 제2공항 있고 비자림로 확대는 이미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이런 거라든가 곶자왈 지역을 이제 막 개발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작은 바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뭐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 여행하실 때 조금이나마 이제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잘 먹기 때문에 저는 음식점 얘기는 사실 안 하는데요. 이 동북로 57이라는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음식점인데요. 너무 맛있고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화면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15,000원에 이렇게 주시고 또 1인 식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북로 57 한번 제주도 여행하신다면 여기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의 자연과 역사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